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타입니다. 저번에 업로드한 정말 피해야 할 일본 여성의 유형 1탄이 여러분들께 많은 성원을 받았기에 열심히 2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도 역시 거짓없이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피해야 할 일본 여성 유형의 2탄은 맨헤라를 앓고 있는 일본 여성입니다. 맨헤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어로 멘탈 헬스인 맨헤루 라는 단어에서 이 R을 붙여서 맨헤라가 되었는데요. 부정적인 어감만 따와서 멘탈이 약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일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 사귄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맨헤라를 앓고 있던 일본인 여자친구와의 경험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사회 분위기상 전 여자친구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면 제 와이프가 싫어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보, 私の YouTube でさ、元カノの話しようとしてるけど大丈夫？どうぞ。嫌じゃないの？全然だっておぱが元カノの話するの好きだもん。面白いからじゃあやっていいことだよね。はーい。 자, 이제 면죄부도 받았으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저는 전 여친을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와서 관광지를 여행할 때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관광지에서 혼자 길을 찾는 제 모습을 보고 저에게 어눌한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한 게 신기해서 한국어를 어디서 공부했는지 물어보니 SM의 아이돌을 좋아해서 공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 같은 만남을 시작으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데이트를 하다 보니 서로에게 관심이 생겨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일본인이면 다 알만한 명문대에 다녔었고 해외에 장기간 유학한 경험도 있어서 영어 및 프랑스어도 능통한 엘리트였습니다. 참, 이분의 외모가 궁금하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이분과 제일 닮은 연예인을 말씀드리면 2013년 MBC에서 이홍기님과 함께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했던 후지 미나라는 일본의 연예인이랑 정말 닮았었는데요. 이분은 대학교 시절에 예를 들어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라면 미스 서울대라는 대학교 내 콘테스트에서 대학을 대표하는 미녀 같은 걸로 수상했었다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처음에는 외모도 수려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귀게 되면서 맨헤라의 특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맨헤라의 특징을 이분과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맨헤라의 특징은 애정결핍입니다. 저는 만약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만나는 동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이분과 만나면서 별로 알고 싶진 않았지만 저에게 굳이 말을 해줘서 알게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를 만나기 전에 정말 좋아했던 한국 남자와 장거리 연애를 했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어느샌가 이분은 트라우마를 핑계로 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보면서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여자는 누구냐며 연락할 필요가 없다면 지워도 되지 않냐며 제 카카오톡 및 라인에 있는 여자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한국에서도 겪어본 경험이 있기에 이분이 원하는 대로 필요없는 연락처는 지워도 상관없다고 아주 스윗하게 제 핸드폰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는데요. 저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지금도 연락처는 있어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여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시작되게 되는데요. 당시 제가 평일에 일식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어느 날 알바를 나가보니 평소에 같이 알바하는 일본 여자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시프트를 바꿔달라고 저한테 라인을 보냈는데 답장이라도 해줬으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벙쪄서 라인을 확인해보니 차단 친구 목록에 이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범인은 누가 봐도 당시 여자친구죠. 제가 화가 나서 그분에게 엄청나게 따지니 일본에서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데 그런 일로 알바생끼리 연락하는 거는 여자가 오빠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래, 내가 아직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하며 오케이 콜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분은 제가 남자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것도 싫어했는데요. 당시 저는 혼자 일본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자주 카톡 전화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한 친구가 인스타그램 DM으로 너 왜 요새 친구들 연락 안 받냐는 연락을 받아서 제 친구들도 다 차단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분은 제 부모님이랑 연락하는 것도 싫어했는데요. 제가 어머니께 연락을 할 때면 역시 너도 한국 남자들처럼 마자콩, 한국어로 마마보이라고 저를 이상한 남자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어머니께 연락한 이유는 대부분 일본에서 행정
행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서 출력해서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연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일본에서는 아들이랑 어머니랑 그렇게 연락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너가 한국 가서 처리하면 되지 않냐며 가스라이팅을 시전했는데요. 당시에는 오호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구나,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구나 하며 오케이 콜 하고 스윗하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분은 그러면 저처럼 친구랑 연락을 안 하고 지냈을까요? 어느 날 이분의 핸드폰으로 같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을 때 인스타그램 DM이 온 통지가 그분 핸드폰 화면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내용은 어제는 너무 행복했었다며 한국 남자의 이름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여기서 어제라는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요, 당시 이분이 유럽에 해외 영업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현지랑 시차가 나서 야근이 많았었는데요. 한 번도 회사가 12시가 넘어서 끝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회의가 길어져서 막차가 끊겨서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잔다며 피곤하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한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나눈 DM을 안 보여주면 헤어지겠다고 하니 결국 그 남자분과 나눈 내용을 다 보여줬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자랑은 3년 전부터 알던 사이고 이분이 일본에 여행 올 때마다 만나서 재미를 봤던 사이더라고요. 또 다른 DM도 확인해보니 이분은 한국 남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만난 선배 및 대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랑도 비슷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남자였습니다. 이분이 하늘이 무너질 듯이 울면서 다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오빠 없으면 나 죽어 라는 말에 오케이 콜 하고 또 스윗하게 넘어갔습니다. 결국 트라우마로 인해 남자에게 집착을 하게 되었지만 자신은 내로남불의 태도를 취했던 전 여친과의 제 경험이 맨헤라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여자의 첫 번째 특징에 들어가겠네요. 맨헤라의 두 번째 특징은 감정 제어 불가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당시에 잇몸에 문제가 있어서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시간이 되면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고 핸드폰으로 알람도 맞춰두었었는데 제가 아무리 약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진통제는 아픔을 못 버틸 때 먹는 약 아닌가요?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먹는 게 의심이 들어서 제가 솔직하게 직접 그분한테 물어보니 사실은 자기가 7년째 멘탈 클리닉에 다니면서 먹고 있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멘탈 클리닉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정신상담센터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나요? 클리닉이라는 단어가 한국어 어감상 상담센터인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는 입원이 없는 외래 정신병원이라고 보면 되더라고요. 이 멘탈 클리닉에서 처방받은 약을 시간이 되면 꼭 먹어야 되는데요. 알약이 5개,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젠가 한번 데이트를 할 때 그분이 약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뜬금없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서 저한테 너 분명히 다른 여자 만나는 거 확실하다면서 나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 피는 거 다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며 유도신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가 원하는 대로 여자 번호 다 지우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잘 안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런지 갑자기 핸드폰으로 미친듯이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미친듯이 타자를 치고 있어서 조금 진정된 후에 뭐를 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 저랑 교제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나 뭐 한국 남자 욕에 당시 제 일본어 실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익명의 트위터에 투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정을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트위터에 투고를 한 후에 분노의 감정은 좀 가라앉았는지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다고 나도 내 이런 모습이 싫다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살아서는 안 된다며 자기 몸을 막 때리는데 약이 없는 이분은 감정 기복을 전혀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런 모습을 보는 제가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한국 남자같이 스윗한 생각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같이 멘탈 클리닉에 약을 받으러 갔고 병원비도 제가 대신 수납하면서 전 여친에게 내가 널 더 잘 이해해줬어야 하는데 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다라는 말 아시죠? 이 날이 지나고부터는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제 집에 있는 물건도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분과 결정적으로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제가 당시 혼자 일본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다른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었고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여 취업도 잘 안 되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요. 꿈을 가지고 온 일본이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1년도 안 되어서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제 자신이 미워서 자책도 하면서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자친구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듣고 싶어서 솔직하게 내가 지금 멘탈적으로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당시 그분은 취업이나 생활은 너가 능력이 없는 거지 왜 내 탓을 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헤어지자고 말했고 이분은 저를 쉽게 놓아주진 않았지만 집도 이사를 가고 연락처를 차단을 하면서 이분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정신장애로 인한 감정기복,
자기 중심의 사고를 했던 이분의 행동이 맨헤라의 두 번째 특징에 들어가겠네요. 당시에는 제가 일본어를 정말 못했기 때문에 그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연인 사이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분과의 연애에서 가장 컸던 문제는 제가 그분을 받아줄 만한 그릇의 남자이지 못했던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여자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사회 분위기에 완벽히 적응한 후에 일본에 왔기에 제 의견을 당당하게 그분에게 잘 어필하지 못하고 스윗하게 오케이 콜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랑은 잘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 여성분들은 한국의 커뮤니티의 내용도 쉽게 접하기 때문에 슬프게도 한국 남자들은 데이트 비용을 다 내주고 여자한테 모든 부분을 다 맞춰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남자를 이용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느끼는데요. 구독자님들은 꼭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전 영상 피해야 할 일본 여성 1탄의 영상의 댓글을 보면 제가 구독자님들께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파악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결국 한국 여성분들이나 일본 여성분들이 남자를 호구로 보고 무시하는 성향이 된 것은 이 여자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자에게 무지성으로 스윗하게 행동하는 저희 한국 남성들이 원인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닐까요? 만약 구독자님들이 앞으로 여성분과 교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에서 나온 예전의 저처럼 호구같이 모든 부분을 여자에게 맞춰주는 것을 지향하시고 남자인 내가 참아야지 라는 태도보다는 수많은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도 여자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모습으로 여자에게 존경받는 멋진 남자가 되셔서 조금씩 이 스윗한 한국 남자의 이미지를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내용이나 의견 및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댓글에 답장 드리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마타네!